네,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은 끝번호 8452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서울에 문정 시형 아파트를 2년 전에 갭 투자로 사뒀습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아서 양도세가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다 보니까 세금적인 부분이 또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 대표님, 매도 시기를 잡아볼까요? 좋습니다. 매도 시기도 중요하지만 이게 일단 뭐 때문에 지금 문제인지를 먼저 원인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정시형 아파트를 2년 전에 매입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2년 전이라면 그게 리모델링이 지금 진행되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진행이 되지만 시공사 선정이 되기 직전이었을 겁니다. 진행은 되었지만. 근데 시공사 선정이 되기 전에는 사실 이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뭐 재건축 재개발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지만 이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서 문정시형 아파트가 2년 새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를 걱정하게 될 것이고 지금 실거주를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지금 양도세에 뭐 실거주 요건, 비과세 요건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걱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만 지금 양도세를 걱정하는 이 원인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양도세는 물론 뭐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취득세부터 뭐 보유세, 팔 때 양도세까지 이 일련의 세금들이 쫙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양도세의 가장 큰 뭐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은 안 팔면 양도세는 안 나온다는 얘기고 양도세를 낼 때 매매가가 똑같으면 양도세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너무 원론적인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양도 차익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거 정부부터 양도세를 뭐 노무현 정부 때는 거의 지금보다 조금 낮은 수준, 한 70% 수준 이렇게 냈었고요. 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뭐 이런 경우에서도 사실은 양도세가 크게 높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도세를 많이 떨어뜨려줬죠. 그 이전은 어땠을까요?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세가 높았던 적도 있었고 양도세가 낮았던 적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의 이 비과세 요건이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정시형 아파트를 팔게 되면 거의 수익이 뭐 2배 가까이 남았더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절반 이상 나가버리는 거예요. 70% 이상. 거의 뭐 80%까지 육박해서 내야 되는 경우죠. 그럼 뭐 한 5억을 벌더라도 4억은 국가에다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팔 경우에 이런 경우가 되는 거고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가 이걸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지가는 우상향을 그리면서 뭐 조금씩이라도 인플레를 봐서라도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상황인데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가 굉장히 유리한 시기가 분명히 온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정책은 우리가 무조건 누르기 위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있는 부동산 정책이 아닙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항상성을 지닌다고 봐야 돼요. 항상성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생물학적 용어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평균 일정한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부 입장이에요. 정부 입장인데 이거를 눌러야 될까요? 아이고 잘한다 라고 올려야 될까요? 당연히 너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눌러줘야죠. 그래서 규제책이 나오는 거고 근데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침체야. 뭐 기업도 어렵고 집가도 어렵고 막 모든 게 어렵습니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올려줘야죠.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이 무조건 규제만 한다라고 해서 뭐 정책이 아니고 부양책을 해주는 것도 정책이고 이 안정화 정책을 하는 것도 정책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흐름, 정부 임기, 뭐 물론
내년에 대선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부 정책 또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분명히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뭐 부양책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안정화 정책을 쓸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 앞으로 부동산을 뭐 소유하는 이 과정에서 앞으로 있는 이 과정 중에서 한 번이라도 이 부양책이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은 뭐냐? 앞으로 언젠가는 양도세든 뭐 취득세든 이런 세금적으로 유리해지는 시기가 분명히 오는데 그 시기를 못 견디고 지금 와서 7, 80%까지 내면서 양도세를 지불해 가면서 그걸 팔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본은 여러분들이 부동산의 세금을 너무 걱정하기에 앞서서 내가 이런 환경까지도 변할 수 있다라는 이 유연한 자세를 가지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양도세라는 것, 이 세금이라는 것 분명히 바뀌는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기를 꼭 놓치지 말고 잘 느긋하게 잘 기다려 보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팔지 않으면 부과되지 않는 게 양도세입니다. 꼭 지금 매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좀 기회를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대표님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이렇게 세금적으로 유리한 시기를 기다리다가 내 아파트가 그때 되면은 조금 가격이 하락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현재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의 전망은 어떤지도 좀 알고 싶어요. 아, 이건 뭐 두말할 것 없습니다. 자, 일단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헌집을 부셔가지고 그냥 골조만 놔두고 새 집이 되는 겁니다. 문정시형 아파트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시형이었어요. 그래서 뭐 작고 협소하고 뭐 이런 아파트였지만 이 뼈대만 놔두고 더 넓게 해서 그냥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새 아파트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시형을 샀지만 새 아파트를 가지고 나오는 이런 마술 같은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정시형 아파트 지금부터도 꼭 그냥 반드시 가지고 가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떨어질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네.